다음은 건설업 실태조사 권한 확대 및 부실 업체 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 묻겠습니다. 시장님, 본 의원은 2025년 6월 전문 건설업체 등록 실태에 대해 도시계획과에 자료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요구 사유는 지난 제265회 정례의 시정질문 주제 중에 하나였던 청암산 야생화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M조경업체에 대한 내용이 본 의원에게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건설업 자격 관련 현행화를 요구하였으나 집행부는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국토부 및 군산시가 추진한 건설업 실태조사를 지켜봤고 그 결과 군산시 행정의 치명적인 한계를 확인하게 되어 시정질문하게 된 겁니다. 시장님은 2025년 전문 건설업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총 85건 중에서 11개 업체가 약 한 13%가 부적격으로 판명되었습니다. 화면을 보시죠. 이 업체들이 최근 몇 년간 반복적으로 부적격 판정을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실태조사 실효성이 의심이 드는 겁니다. 그럼에도 일부 업체가 행정처분 직후에도 여전히 계약을 체결하며 활동하고 있는 현실을 방치한다면 이는 심각한 불공정 계약일 뿐만 아니라 건실한 건설업체들을 보호한다고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자격 미달로 인한 부실 공사는 시민들의 혈세 낭비로 이어지는 중대한 문제로 보이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며 있어서는 안 되겠죠? 이런 일이. 예, 그런 일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그런 일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빙산의 일각일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불법 계약의 상징적 사례로서 피사에서 드러난 위법 재계약 행위는 단순한 업체 이탈로 볼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묻고자 합니다. 피사는 건설공사 대장을 미통보 또는 거짓으로 통보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음에도 처분 당일 및 직후에도 군산시와 연이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은 시민과 업계가 이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한번 생각 한번 해보셨나요? 정말 이런 일이 있는데 했다라고 하면 시민들과 이 업계에서 그 회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우리 시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물론 현행법상 과태료 처분을 위반한 사항이 아니라면 계약이 무효화되지는 않지만 행정적 관리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며 실효적 조치가 뒤따르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않다 보니 반복해서 위반 업체가 계속 공공계약에 재참여하는 것은 부실한 시스템의 발생의 문제이며 이로 인해 더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이 이런 건설 사업자들에 대한 관리 감독을 좀 철저히 잘해서 흔히 말해서 잘 못하고 있고 위법한 그런 업자들이 공사를 하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뭐 이 법에 대해서 계속 우리 해당 부서하고 논의를 해봤는데요. 이 건설업체의 그 실태조사라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등록 기준, 그다음 하도급 적정성, 그다음 성실시공 이 세 가지가 있는데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법으로 위임받은 사무가 등록 기준에만 이용을 받았고요. 하도급 적정성이나 성실시공 문제는 국토부 장관이 지방국토관리청에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이런 문제들을 저희들이 단속할 수 있고 그러면 참 좋은데 현재 지금 우리 전라북도 내에서는 시도지사 위임하는 사무에는 건설업자의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고 또 2항에서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에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그동안 이런 하도급 적정성이나 성실 시공 문제가 생겼을 때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송부받은 의심 대상에 한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행정처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군산시만이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전라북도가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국토교통부 및 법제처 해석 사례를 검토를 하고 또 건의를 해서 또 그런 문제들도 우리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그런 업체들은 참여를 못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하도록 저희들도 건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님, 제가 지금 앞전에 얘기를 했잖아요. 얘기를 했는데 지금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국토교통부나 이런 데서 통보가 온 것은 85개, 13가 왔다는 거예요. 11개가. 그걸 얘기를 하시는 거고 그건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이것을 관리 감독을 했냐 안 했냐는 거예요. 네, 저희들 자, 피사 같은 경우에 제가 피사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얘기한 다음에 답변.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네, 저보고 무슨 답변을 하라고 얘기였어요? 그랬어요. 지금 답변을 하고 그럽니다. 그것만 했으니까요. 예. 자, 그러면 이 피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서 했다고 보세요? 이 전문 건설업 보면은 여러 가지 거기에 이제 직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데 그 조경 업체를 보면은 뭐 금속, 창호, 지붕, 건축물, 조립공사 이것은 영업 정지를 받았고요. 계약 체결된 생건은 조경 식재 사업으로 우리 시 입찰에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 이 법상으로 이 모든 것이 전체 회사 전체가 정지를 맞으면은 저희들도 이걸 할 수 있는데 이렇기 때문에 못했다는 네, 알겠습니다. 해당 부서의 판단입니다. 그러면 그걸 이해를 하고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피희사는 업무 정지가 됐어요. 영업 정지가 됐습니다. 영업 정지가 됐는데 우리 시에서는 3건을 그 기간에 수의계약을 해줬습니다. 2,500만 원을 5월 27일 날 했는데 6월 13일, 8월 8일, 8월 12일 6,500을 했습니다. 현행법상 우리 시장님도 영업정지 기간 입찰 도급 수의계약 참여가 금지됐다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아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알고 그 계시죠? 종목, 자, 금속, 창호, 그렇게 뭐 시장님이 지붕, 얘기하시는데 그 회사는 업태를 몇 개를 가지고 있는 56개를 할 수 있는 걸로 돼 있어요. 업태가. 그러면 여기서 하나, 둘, 셋, 10개는 정지됐는데 나머지는 또 한다는 얘기는 지금 시장님이 얘기를 하셨어요. 예. 자, 그러면 법상으로 그렇게 우리 돼 있기 시가 때문에 앞으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가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업계와 시민들은 법령상 허용되지 않은 사항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반복적으로 공공계약을 참여하는가, 행정적 제재를 받지 않을 수 있는지 대해서 겁나게 이 업계나 사람들은 궁금해하고 있어요. 그 명백한 위법 행위를 왜 우리 시는 방치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이러한 사례를 찾아서 즉시 법적 검토를 진행하고 계약 우회 조치를 취할 의지가 있으신지. 아니, 위법했다면 당연히 이건 뭐 자, 그런데 계약 지금 취소가 아니라 시장님은 수사받아야 여기는 됩니다. 제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왜 그냥 그 업종은 영업정지가 안 됐기 때문에. 회사라고 하면 회사 자체에서 어떤 일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이 어? 건설업 그런데 법에 그렇게 돼 있다고 해서 그렇게밖에 못 한답니다. 저도 답답하죠. 바로 그래서 우리 시는 지그들끼리만 해먹는구나 하는 얘기가 시중에 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것이 상당히 우리 말씀하시면은 행정에 불신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시중에. 그런-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듣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안 들은 얘기는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분명히 얘기하지만 이에 대한 군산시 행정 시스템 영업정지 사실조차 제대로 확인 못한 것 같아요. 다 시장님 확인- 어떻게 알겠어요? 밑에 직원들이 알아서 해야지. 이거 일일이 시장님이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우리 직원들도 정확히 알아가지고 이 부분을 갖다가 우회로 한번 질의해 보세요. 그래서 그 회사가 50개가 있는데 몇 개가 정지됐는데 나머지는 전부 다 해도 되는가? 그거 한번 질의 한번 해가지고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그렇게 해주시면. 아무튼 그러한 사안이 우리 시에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우리 시는 전수조사를 할 수 있는지 문의를 했을 때 법상 불가능하다 했고, 또 시장님도 답변서에 건설업 실태조사는 위임사항에만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본 의원이 그러면 타 지자체 성공사를 아마 말씀을 드릴게요. 경기도는 2012년 조례제정을 통해서 지자체 사무 영역에서 독립적 권한 체계를 구축해 가지고 이를 바탕으로 5년간 559개 업체를 전수조사했습니다. 그래서 149개의 불공정 업체를 적발해서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올해에도요, 거기는 136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체 수사했어요. 우리는 못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했어요. 해가지고 53개 부적격 업체를 정리했습니다. 여기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 시는 못한다? 현재 서울시, 충남도, 국토교통부까지 또 전국에서 벤치마킹 해가지고 하는데, 수원시도 2020년도에요 공사 대상 업체에 대해서 사전 심사를 강화했고요. 대전시도 2019년 조례 제정을 통해서 부적격 업체 입찰 참여를 제한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 같은 경우는 강남 같은 작년도에요 자체 종합 실태조사를요 위에서 얘기하고 않고를 떠나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싹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없어서 안 넣는다고 하고, 그래서 페이퍼 컴퍼니가 흉행하고 본인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공사를 입찰 받으면 그걸 하도급이나 주고, 이게 우리 군산시가 할 때 이게 제대로 돼야 가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 군산시는 여전히 1990년대 소극적 행정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봐야 하나 싶습니다. 시장님 좀 답변을 들어보니까. 그래서 시장님, 군산시 지역 건설업 활성화를 위하고 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해서 다음 사항을 담아서 조례 제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러기 이전에 자체적인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공고문 하나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산시는 나라장터에 공고 뜬 것 보면 참 무서워요. 물량도 제시에 없다고 하고, 그러고 입찰 금액 써내라고 그래요. 이게 우리 군산시입니다. 나는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경기도 수원시는요, 입찰 공고문을 보시면 나라장터에 법령 위반이 적발될 경우 강력한 처벌을 명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적적 심사 대상 자에게서는 개찰일 다음 날이죠. 개찰일 다음 날 곧바로 실태 조사를 실시를 해요. 그리고 기술 능력, 시설 장비, 자본금, 실태 조사 동의서까지 본사에 구비해 두고 의무화해서 계약 집행을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실히 담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정태에 올릴 때도 수의계약할 때도 일단 올리면은 이런 것들을 해서 만약에 계약을 했더라도 바로 가서 확인해서 이런 것들이 안 되고 자기 없으면 바로 해제된다 하는 세박서도 받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자 등록증에 표기된 업체와 일치하지 않는 납품 및 사업 이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나라장터에 보면은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미장원 그리고 마트 이런 데서 군수품 납품을 해요. 왜 그러냐면 세무서에 그것만 하나 싹 업태 변경해 가지고요
넣어가지고 입찰되니까 그걸 미용실에서도 군수품을 납품했다니까요. 그 사례가 아니에요. 우리 군산동 있었잖아요. 문구점에서 뭘 했습니까? 지게차를 납품했어요. 우리 군산시에다. 그런 사례 있습니다. 의류가게에서 겨울에 소금 이런 것을 납품해서 겨울 연막칼슘 이런 것도 납품하고요. 우리 군산시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그걸 전문적으로 허냐냐를 바로 해서 아니면 바로 해야 하는 이런 게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본원은 드립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과연 컴퍼니가 성행하겠느냐? 거기에서 하도급 줬을 때 거기서 이익금 따먹고 그러다 보니까 공사는 부실하고 모든 건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군산시는 나라장터 공고문에는 이러한 실태 조사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공사 계약을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하는 것은 명백히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봅니다. 군산시는 해오던 대로라는 관행적이고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경기도 수준의 강력한 관리감독 체계를 도입해 부실한 특혜의 여지를 원천 차단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원은 입찰 사전 실태조사 실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시를 바라고요. 건설업 등록 기준, 적합성, 기술, 능력, 재무 상태, 시설 장비 보유 실태 등 조사 항목을 명시 좀 하시고요. 부적격 업체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를 법적 근거로 좀 마련해 주십시오. 이게 없어서 지금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체 사전 배제 규제를 신설하십시오. 과태료 받고 경고 받고 제재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아니면 벌점을 줘서 입찰하는데 벌점 제도를 준다든가 이런 것을 좀 하시고요. 반복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가중 제재 조항을 둬서 이렇게 조례를 좀 만들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공정한 입찰과 건실한 업체 보호 및 육성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시장님 의지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군산시가 지금 입찰에서 엄격하게 하지 않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도 지금 저런 데다 띄었지만 기본적으로 저건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책무고요. 그것은 다 검토를 하고 체크를 하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제일 이제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사실은 저희들한테 이제 유임 사무가 돼야 되는데 사실 전라북도로 일단 먼저 유임이 되고 그다음 이제 시군으로 유임이 되는데 아직까지도 그 조항이 지금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저희들이 그 두 가지 부분 하도급의 적정성이랄지 성실 시공이랄지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재를 하고 이런 것을 우리들 자의적으로 아직 못하게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도하고 그다음 국토부하고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상의를 해서 이거까지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근데 시장님은 지금 자의적으로 못 온다고 그러는데 제가 예시까지 해줬고 다른 지자체는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지자체는 뭐 지시받아서 겁니까? 아니죠. 지금 뭡니까? 그 제가 말씀하신 얘기한 사항이 이 지자체를 한번 아까 경기도하고 네, 수원에서는 성남시나 공고문에 성남 그걸 넣는다고 하는데 보셔가지고 뭐 공고문 넣는 건 문제가 위에서 아닙니다. 그것이 저는. 있는데 했는가 없는데 했는가. 공고문에 나온 것은 기본적으로 저는 우리 입찰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시장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고문이 책무고. 아니고요. 실태조사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실태조사가 등록 기준에 관한 실태조사가 우리 저희들한테 이걸 지금 와 하고 있는 있는데 것이고요. 시는 지금 안 하고 있다는 거죠. 등록 기준에 안 대한 하죠. 등록 기준에 대한 시설을 안 하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 컴퍼니들이 그렇게 들어와가지고 그거 하고 있습니까? 컴퍼니들이 지금 해서 사업을 지금 입찰 받고 뭐라고 해요? 조사하시라고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러시면은 제가 의원 발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기에 예, 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안 하면 요 담당 과 있죠. 집행부에서 못 오면 못 온다고 하시고, 정말 현지 선진지 전화 가서 보고서 못 오면 의회에서 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의회에서 간다고 상위법을 위반해 가면서는 안 할 겁니다. 본원이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시정 질문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시정 질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여기서 시정 질문하면은 예. 시장님은 그걸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좋은 제도 뭐 제안이나 좋은 있으면은 저희 받아들이고 또 저희들이 미흡했던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은 고쳐야 되는 그러죠. 것이고 네. 그게 시정 질문의 목적이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러죠. 예.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해 주는 것이고요. 그럼요. 또 여기에서 제안했던 것은 그에 대한 결과를 또 얘기해 주셔야 하고,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즉 본원이 제261위 1차 본회의에서 시정 질문했는데요. M 조경업체는 사무실자 없이 공공사업 수의계약 및 입찰에 참여한 것에 대해서 명백히 문제 제기를 제가 했습니다. 아시죠? 예. 저 보시면 예. 그것 한번 띄워보시죠. 네. 그 조경업체는 버젓이 예정금액 4,200, 48,890원으로 하고 전자 입찰에서 낙찰됐는데 단돈 1원도 틀리지 않고 4,200, 48,890원으로 입찰했습니다. 그리고 또 수의계약 또한 예정 금액이 2,500, 31만 5,410원이에요. 근데 낙찰 금액도 2,500, 31만 5,410원이에요. 본 의원이 시정 질문했을 때는 정말 표준 단가도 적용하겠지만은 여기에 시장 단가를 좀 하시면은 우리 시민의 혈세가 전락된다고 했는데 그것이 지금 진행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쓴 겁니다. 이들 업체에서는 그들만의 잔치라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평가하고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과 시장님께서도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게 시민들의 여론을 항시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시장님, 혹시 본 의원이 시정 질문 통해서 지적한 사항 중에서 혹시 시장님께서 직원들에게 얘기하고 뭐 한 거 있으면 혹시 한 가지라도 지시한 거 있고 어떻게 하라고 한 거 있고 먼저 한 가지만 말씀 한번 해주시죠. 시정 질문이라는 것은 이건 저도 마찬가지지만 질문하신 의원님께서도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근거를 해주셔서 말씀을 하셔야지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이게 시민들이 들을 때는 꼭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공사 그 조경업체가 예정 금액하고 낙찰 금액 똑같다는데 전혀 아닙니다. 우리 해당 부서에서 설명을 드렸다고 하는데 알으셨다고 했는데 똑같이 질문을 하셨는데 예정 금액이 2,839만 1,000원이었고요. 낙찰 금액이 2,500 얼마였고요. 이렇게 다릅니다. 그 부분은 아마 김경호 의원님께서도 우리 해당 부서에 확인을 하셨다고 해서 저는 했는데 똑같이 질문이 나오니까 이거 명확하게 저는 바로 잡고 싶고요. 그다음 전에 그 경기도에서 흔히 말해서 표준 시장 단가와 표준 품셈의 차이를 가지고 가격을 조정을 해서 우리 세금이 조금 들어가게 했다는 지적을 해주셔서 제가 그 사항을 그렇게 가능하면은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당 부서한테 제가 지시를 했어요. 저도 계속 그런 부분들을 표준 시장 단가와 표준 품셈이 나왔지만 어떻게든지 금액을 좀 깎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은 깎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봐라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그때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얘기했는데 거기 경기도에서도 표준 품셈을 깎는 게 아니라 표준 품셈하고 표준 시장 단가하고 차이나는 금액에서 차이나는 금액을 어디에서 깎냐면은 이익하고 일반 관리비에서 깎습니다. 표준 품셈은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은 대한민국 전체가 공통이 여기는 못 깎고 전체 그 공사 금액을 보면은
뭐 일반 관리비, 뭐 이윤, 그다음 뭐 자재 때 쭉 나오는데 그 표준 품셈에 나와 있는 인건비나 자재 때는 손을 못 대고 일반 그 관리비하고 이익에서 깎아가지고 금액을 전략을 했어요. 그런데 네, 알겠습니다. 제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가지고 2021년도에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어떻게 하고 있냐? 다시 못 하고 있습니다. 못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정부에서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100억 미만 건설공사에 대한 표준 시장단가 적용을 폐지하고 일반 관리비와 이윤도 당초대로 상한선까지 반영하고 있고요. 엊그저께 우리한테도 공문이 왔는데 시장님. 또 일반 관리비를 뭐 8%까지 뭐 상향을 해서 건설이 알았습니다. 어려우니까 시장님, 이렇게 제가 나오고 그분 있습니다. 저도 어떻게든지 말씀드릴게요. 깎고 싶은데 알았어요. 예, 시장님. 그 상황이에요. 지금. 예, 그 상황이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렇다면 시장님이 얘기했으면 그 우리 담당 직원은 갔다 왔으면 본 의원이 제기했고 했으면 본 의원한테 얘기해야죠. 그래야 본 의원도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왜 안 합니까? 시장한테만 보고했어요? 시장님한테만? 당연히 이의제기한 의원한테도 얘기하죠. 본 의원은 얼추 알면 우리 군산도 몇백억은 전략하겠다 하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예, 저도 자, 이거 그런데 저도 시장님, 이거 알았습니다. 어저께 그래서 받았기 이제 때문에 시장님이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 의원님한테 본 의원이 설명 좀 드리라고 이의제기했던 그 단체 지자체를 가서 확인도 하고 예, 어떤 예, 부분인가를 한번. 이렇게 예, 할 예, 테니까 그렇게 한번 해주십시오. 그렇게 알아주시기 예, 예. 바랍니다. 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어요. 근데 본 의원이요, 아까 우리 시는 뭐 그렇게 하지 않고 뭐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라장터 한번 입찰 공고 한번 보세요. 그거 보면은 번호 아래 25 BK 00 990209200을 확인해 보세요. 여기 오면 4,400만 원짜리를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물량 내력서가 해당 없다고 그랬어요. 2천만 원 이하는 물량 내력서가 없어도 돼요. 근데 우리 군산시는 물량 내력서가 없다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어떤 공사를 입찰을 들어가는데 물량이 거기에 나라장터에 있어야 그걸 보고서 입찰할 거 아닙니까? 내가 할 수 있는가, 내가 할 수 없는가. 그래서 그것이 지금 현재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로 봐서는 자, 그것도 법령 위반이지만 또 영업정지인 것도 법령 위반. 이렇게 두 가지를 동시에 위반하는 것이 우리 군산시의 실태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님도 이건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잘 예. 검토를 해주셔서 가지고 제가 말씀하신 이런 사항에 부분은 대해서요? 알아서 좀 해주세요. 예, 제가 말씀하신 물론 사항에 여기에 위반이 대해서 있는 경우에 물량 거기에 내역에 대한 것을 은폐했다고 제가 얘기했는데 이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3장 1항 2호 위반입니다. 예, 거기에는 위반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하겠습니다. 2천만 원, 2천만 원 이하는 안 해도 돼요. 예, 근데 그게 위반이라고 하고 그러면 있어요. 위반된 사항은 네. 그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여기만 있어서는 거 아닙니다. 여기만 있어서는 건 아니고요. 여기에 나라장터에 입찰 들어가면 D사가 있어요. 여기 입찰 공고 번호도 얘기해 줄 테니까 바로 알아보세요. R25에 BK00 76962-000입니다. 입찰 공고를 보면 추정가액이요 1억 7,400이에요. 1억 7,477만 원짜리의 공사가 어떻게 해서 물품 내력서가 안 올라갑니까? 그러고 단가를 써내라고 그래요? 입찰 나는 얼마에 하겠다고? 이게 우리 군산지. 이거 한번 상상이나 한번 해보세요. 여기에 어떤 것이 들어가고 뭐가 들어가도 뭐가 들어가서 얼마 해서 나는 얼마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군산시는 이게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잘 해서 이게 내력서가 앞으로는 없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좀 아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이
부실업체를 갖다가 걸러내고 또 그래서 정말 우리 공사가 제대로 되고 컴퍼니나 이 공사를 할 수 없는 회사가 무작위로 금액 써서 두르지 않는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시장님께서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도 미리 그러한 일들이 있으면 다시 점검해서 그건 처리하겠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에서는 더 이상 얘기를 않겠습니다. 그러나 단지 우리 군산시가 이 엄청난 금액의 공사를 갖다가 내릴 수 없이 나라 정책을 딱 하게 된다는 것은 이건 우리 군산의 컴퍼니나 아니면 전문성이 없는 사람도 세무서에 업태만 해서 그냥 공사 받는, 그래서 하도급주는 이래서 불량으로 공사가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사슬을 끊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시장님께서 이걸 바로 그렇게 해주신다고 그러니까 하여튼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여기 오늘 여기 시정질문은 관계가 없는데요. 8월 21일 날 시장님께서 기자 간담 하시나요? 기자회견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본 의원이 현대조선소에서 줄기차게 협약이 잘못됐고 우리 시민을 기만하는 그러한 현대조선소라겠다. 블록 공장인데 그래서 우리가 지원한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시장님께서 앞으로 지원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상당히 이 부분에 결정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러나 앞으로 어떤 조선소를 하겠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그냥 막대하게 어떤 저기를 지원하는 그런 사례를 좀 우리 의회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은 좀 해줬으면 하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이게 원래 이게 현대조선소 재가동 문제가 저희들은 신조 건조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재가동을 하자고 원래 현대한테 요구를 했었고요. 모든 여건이 아직은 안 되기 때문에 우선 불업부터 생산을 하자고 해서 그때 이제 전라북도 저희 이렇게 해서 합의를 했던 사항이고, 그때 제가 그 자리에서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3년이라고. 올해가 3년이 되는 해기 때문에 그건 제가 애초부터 얘기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고요. 현대조선 쪽에서 현대중공업이 3년이 이제 지났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그것도 어디 특혜 주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정당하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어야만이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네, 알았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군산이 어려울 때 함께 힘써주시고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신 우리 지역 각 기관과 단체, 그리고 기관장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전문성은 이미 시민들로부터 큰 신뢰와 공감을 얻고 있으며 우리 지역 사회의 든든한 자산이자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여러 행사에서 시장님께서 참석 요청을 자주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장님의 격려와 축사가 힘이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만큼 시정 전반을 세심히 챙기실 시간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시민들의 생활과 지역 현안이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시장님께서 본연의 책무에 더욱 집중하실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기관과 여러 단체들이 이미 시민들로부터
그 노고를 충분히 인정받고 있는 만큼 각 행사 때 시장님 찬석에만 초점을 두기보다는 각자의 전문성과 성과를 통해 군산시의 중심을 지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될 때 시장님도 시정 운영에 더욱 집중할 수 있으며 기관과 단체의 노고와 전문성 또한 한층 빛날 것입니다. 민주주의와 자치의 가치는 권위와 집중이 아니라 각 기관과 단체가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과 역할을 충실히 다할 때 비로소 실현됩니다. 본 의원도 앞으로 기관과 단체가 자율적이고 주체적으로 시민 앞에 설 수 있도록 끝까지 응원하고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군산 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저 역시 의의 일원으로서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집행부와 협력하여 군산시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동료원 여러분, 이제는 서로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면서도 함께 지혜를 모아 군산 발전을 앞당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의 시정 질문이 그 길에 작은 디딤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